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굉장히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요. 자신감도 굉장히 세 보이고요. 사람들한테 자기 주장도 잘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자존감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존감은요, 나 스스로가 나 자체를 가치 있고 또 소중하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상당히 좀 주관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은 원래 외부에서 관찰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굉장히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요. 자신감도 굉장히 세 보이고요. 사람들한테 자기 주장도 잘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자존감이라는 게 나를 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우리들은요,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스스로는 나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고 또 굉장히 가치가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얼만큼 믿고 있는지, 10점 만점이라면 여기에서 몇 점 정도 되시는지, 이 정도가 크면 자존감이 좀 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좀 작으면 자존감이 작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임상에서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많은 내담자들이 자존감이 참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요.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 내면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부정적인 어떤 메아리들이 머릿속을 이렇게 허집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야, 너 좀 지능은 딸리잖아. 야, 너 그렇게 해서 누가 너 좋아하니? 약간 이런 우리를 뭔가 압박시키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메아리들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일 수 있고요. 외부에서는 좀 잘 보이지 않는, 심지어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까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가장 코어에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사랑, 사랑받지 못하는 거. 두 번째가 무가치, 나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무능력, 나는 전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마치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돌고 돌고 돌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자존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사실요, 저는 자존감은 거울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는 우리 얼굴을 직접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 아마 외계인처럼 눈이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아마 대부분은 나를 거울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저는요, 세상에는 두 가지 거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거울이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거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놀랍게도. 우리는 타인의 얼굴은 다 볼 수 있는데 정작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울 앞에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앞머리를 제가 이렇게 띄우는 편이에요. 저의 이제 스타일인데 항상 이 뒷머리가 눌려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거울 앞에 선 저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뒷머리는 제가 손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 거울에 반영된 나의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심리적 요소도 거울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한번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의 직책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내가 아낀 어떤 차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하나씩 내려보고, 여러분을 수식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면 뭐만 남아요? 여러분의 이름만 남죠. 그렇죠? 근데요, 그 이름도요, 내가 진 게 아니에요. 나한테 허락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동의서를 적은 적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이름을 불러준 거고요. 그 이름을 나는 그냥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원래 나는 이름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그 존재가 나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성장시킨 어떤 존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름 없는 자로 던져졌을 때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 주 양육자,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겠죠. 그분 간의 어떤 심리적 거울이 굉장히 지지적이고 긍정적이고,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방금 많이 웃어주고, 여러분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을 여겨준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그것에 투영되어서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거를 애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아주 코어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발달을 하다 보면 학령기 시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누구를 많이 만나게 돼요?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집안에서는 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외모도 더 뛰어난 것 같고, 나보다 뭔가 운동도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널려 있고요. 그렇죠? 나보다 친구들 잘 사귄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요소 안에서도 우리는 타인의 눈빛, 태도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을 다녔다면 대학교, 여러분의 직장,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타인과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존감은 계속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존감이 누구에게서 형성된다고 그랬죠? 타인에게서 형성된다고 했겠죠. 그렇죠? 사실요, 여러분이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이어도 여러분 이제 만나서 결혼할 배우자가 굉장히 비난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뭔가 아무튼 그거 뭔가 잘 찾아, 이게 뭔가 실수가 있으면 그걸 다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처럼 오래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부부는요, 가족의 어떻게 보면 원형이잖아요. 심지어 자식들이 다 떠난 다음에도 이 부부는 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비난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는 중요한 관계들 사이에서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비난적인 얘기 하시는 분, 여러분을 자꾸 뭔가 지적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요, 관계에는 세 가지 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원은 아주 소중한 사람. 두 번째 원은요, 친한 사람들, 굉장히 친한 사람들. 세 번째 원은 그냥 잘 지내는데 그냥 내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내 인생의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감독이 누구예요?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중에 자기가 감독하면서 주인공까지 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감독이자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캐스팅을요, 내가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 안에서 여러분이 너무 비난적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깎아먹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강등시키는 것도 좋아요. 조금 덜 중요한 사람으로 강등을 시켜주는 거죠. 조연에서 좀 덜 중요한 조연으로 강등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원을 잘 살펴보세요. 세 번째 원을 보시면 생각보다 지지적이고 좋은 사람인데 아직 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공간에 그런 사람들을 조금 배치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중화해 보는 것. 여러분 사이에 있는 관계를 조금 따뜻한 존재들로 바꿔보는 것. 이것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의도적으로
나를 조금 긍정적으로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뭔가 시험에서 뭔가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 있고 취업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역경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시험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도서관 갈 때 막 아무렇게나 옷 입고 모자 훅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옷을 제대로 입고요.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이 너무나 많이 어질러져 있다면 여러분 귀빈이 오신다면 집부터 깨끗하게 치우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귀빈이라 생각하시고 깨끗하게 한번 치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굉장히 안락한 어떤 경험들도 좀 제공해 보는 거예요. 저는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힘든 프로젝트가 이제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일주일 단위인 경우도 있고 또 2주일 정도 되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를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마련해 둡니다. 저는 만화책도 좋아하고요. 소설책도 좋아하고요. 심지어 대하소설도 좋아하고요. 영화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맛집도 좋아하고요. 그거를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 끝날 때 적어 놓습니다. 무엇을 할지를. 그래서 그때는 프로젝트를 다 끝나고 나면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요. 신나는 영화 한 편,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그때 보고요. 그러니까 개봉일에 맞춰서 이제 프로젝트를 끝내는 거죠. 이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습니다. 나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신다면 집안에서도 해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의 방 안에다가 조그만 반려식물 같은 걸 이렇게 둬보시고요. 그렇죠? 거기다 이름도 한번 붙여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엔 향초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런 소이 캔들 같은 거를 여러분이 좀 배치도 해보시고 ASMR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불멍도 나 좋아한다면 불멍도 조금 해보시고 이런 시간을 컴팩트하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러분의 일상을 다 보낸 어느 한 시점, 그게 저녁 7시일 수도 있고요. 밤 9시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보면서 여러분을 위한 좋은 대접의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가져보시고 또 좋아하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문장이 내 가슴을 탁 친다면 눈을 감고요. 그것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그런 부분을 일기도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런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조금 대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